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, 그 남편 이종근 둘 다 검사 부부였다는 거 아닙니까? 한 사람은 뭐 서울대 법대 나왔고 한 사람은 이화여대 법대 나왔더라고요. 선남 선녀가 공부 잘해서 턱턱 검사도 되고, 네, 부부로서 아주 잘 나갔겠죠. 그래서 이 검사들의 꿈의 이 직이라는 게 검사장까지 하고, 이제 이 이종근이라는 이 남편 검사는 그렇게 해서 작년 2월 달에 뭐 변호사 개업하고, 그 아내는 뭐 법무부에 뭐 감찰 담당 맡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잘 나가는 보직 맡고 있다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 그 친문 검사라는, 그때 많은 언론들이 이 검찰을 사냥개라고 부르는 이유가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, 이런 뉘앙스로 많은 비판을 했던 그 장본인들이지요.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이 박은정 이 사람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 민주당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게 민주당 쪽으로 안 되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들어가는 거지요. 그 조국 혁신당에 가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된 노릇인지, 어떻게 비례대표 1번을 받는 건지, 여성이라는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검찰에 있다가 막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,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? 별일이 없는 한 이 사람들, 이 박은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는 겁니다.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또 불체포 특권 방탄 조끼에다가 또 180개가 된다는 특권을 갖게 되고,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또 정부에 대해서 또는 뭐 기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되잖아요, 우리나라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 어제까지 있었던 얘기고, 이 남편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맡았던 그 수임 사건을 보니까 다단계. 지난번에 서울 강북을에서 그 박용진하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후보 있지 않습니까? 조수진이라고 그 여성 변호사. 그 사람이 왜 도중에 국민에게 소환당하듯이 낙마했는지 기억나시죠? 바로 성범죄자들을 변호를 주로 했는데 아주 폐륜적인 논거를 대면서 성범죄를 변론해가지고, 그래서 그 여론은 문매를 맞고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번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. 다단계 피해자 수백 수천 명한테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를 준 그 범인을 변론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거기서 받은 수익이 41억이다. 1년 동안에. 어제 오늘 접촉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해요.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해요. 두 가지가 있겠죠. 하나는 부끄럽다. 같은 변호사로서 참 부끄럽다. 근데 변호사도 천태만상이구나. 어떤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쩔쩔매는 변호사도 있고, 수임 사건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놀고 있는 변호사도 있는가 하면은, 저 사람이 받은 1년 동안 받은 사건이 160개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? 160개? 거의 매일같이 사건을 수임한 겁니다. 아니, 매일같이 사건을 수임하면 언제 변론하죠? 이런 것도 정말 저런 천재적인 사람은 다 되는 겁니까? 거의 AI 인공지능 수준이네요. 언제 사건 관련 자료 들여다보고 언제 변론에 요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 송무 처리하고 재판정에 나오고 그러죠. 와, 정말 슈퍼 울트라 슈퍼 변호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, 저런 사람들은. 그래가지고 40억을 서초동에서는 돈을 긁어 모은다고 했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돈만 밝히는 게 아니라 사건을 가리지가 않았다. 그중에서도
이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저런 아주 파렴치한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저런 범인들은 변호사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다들 안 맡으려고 그러니까 에이 돈을 아무리 준대도 난 그건 안 할래. 다들 이렇게 되잖아요. 가령 뭐 여성을 수십 명을 연쇄살인한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가 잘 안 붙습니다. 누가 그런 변호사를 하려고 하겠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선 변호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가리는 겁니다. 돈이라면 다 오케이.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번이 쌓이니까 옳거니 아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쪽에 전문 변호사라고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. 그 전문 변호사 이종근은 다단계 전문 변호사. 다 오세요. 다단계로 걸린 사람들. 빠져나갈 방법 다 가르쳐주겠어요. 그리고 이제 전관내우. 저희 법조 나가는 우리 이 동료 기자들한테 물어보면은요, 이런 사건을 수뢰를 해서 보면은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제 피고인들, 범죄자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.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더라도 불구속 기소, 구속 기소가 아니라 제발 내 손에 쇠고랑을 채우는 일만은 좀 면하게 해주세요. 아니면 구치소에 가서 콩밥 먹는 일을 면하게 해주세요. 이겁니다. 다른 거 없습니다.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다니게 해주세요. 뭐 벌금형도 괜찮고 집행유예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해주는 변호사한테 돈을 몇 억씩 수십억씩 갖다 바치는 겁니다. 그럼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? 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검사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전화를 해서 어이 박검이야, 나야, 그래 잘 지내고 있어? 재수 씨도 잘 있고, 그래, 그럼. 아, 근데 이번에 이거 다단계 이거 맡았다면서, 야, 벌써 이런 굵직한 사건도 많고, 그래, 야, 너 능력 있어서 일 잘하는 줄 내가 알겠어. 야, 근데 내가 이 사건 맡았다. 그래, 뭐 내가 이 사람 만나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병이 좀 있어. 그래서 아마 감방들에게 가면은 아마 곤란한 것 같아. 아, 내가 만나보니까 많이 뉘우치고 있더라고. 나 길게 얘기 안 할게. 언제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. 그래. 딸내미는 뭐? 아, 그래. 아, 국제중학교 들어가서 아유 잘 됐네. 근데 그 국제중학교 내 아는 사람 있어. 뭐 이런 식입니다. 이런 식. 카르텔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말하는 쪽도 저쪽 듣는 쪽도 아 이게 뭐구나. 강직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가 그런 전화를 해오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또 그대로 하지만 그쪽 세계가 또 뭐가 얽히고 설킨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런 악질적인 범죄자는 당연히 구속해서 지금 당장 수사관 보내가지고 재워가지고 와서 집어넣은 다음에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손을 안 대는 거지요. 이제 그리고 같이 사법시험 쳤던 판사 쪽이 있으면 판사 쪽한테도 또 연락 안 하겠습니까?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뭔가 할 가능성이 있다. 이제 이렇게들 보는 거지요. 그게 전관예우라고 하는 겁니다. 사실은 검찰개혁이라고 했을 때 검찰개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국이 표방한 바 조국이 박은정을 영입해가지고 그것에 검찰개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박은정이다 해가지고 지금 영입한 거 아닙니까? 법무부 뭐 감찰국장이가 했다면서요. 박은정이 그래가지고 윤석열 검찰국장 거기에 맞서 싸웠던 우리 박은정을 데려다니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데려온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부분은 다단계 변론하면서 저녁마다 그 수임해 들어온 수십억을 들고 희낙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이 되겠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죠. 검찰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? 전관예우의 카르텔을 깨는 것. 이것 깨면은요 저절로 검찰개혁 됩니다. 검찰개혁을 왜 합니까? 검사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합니까? 아니죠.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와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. 이게 검찰개혁 아닙니까? 조국이 부르짖어 온 게 그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국민들이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으려면 뭐가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된다?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된다.